저는 행복은 반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쾌락은 반복하지 않는 일회적인 것, 강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쾌락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 일생일 때 뭐 무슨 버킷리스트가 같이처럼 되어 있어서 꼭 내가 해봐야 될 무언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주는 것은 결국 저는 쾌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행을 그냥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행은 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건가 하면 습관처럼 반복하는 일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 한 잔 마신다거나 뭐 러닝머신을 뛸 때 갑자기 막 하이한 느낌 느낀다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서은국 박사가 쓰신 그 책 중에 그런 말 나오는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해요. 좋은 말이다. 네. 근데 우리는 근데 보통 행복을 강도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짜릿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도파민 폭발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는 얘기고 제가 또 일상에서 좀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말이 워라밸이란 말인데 워라밸이라는 게 이제 일과 이 삶 사이에서의 그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의 전제는 일은 삶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왜 그만두셨죠? 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세요? 너무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직장을 다녀서도 역시 일을 합니다. 직장 가서 안 할 뿐인 거예요. 네. 근데 워라밸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쓰는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데서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일을 막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할 때는 오로지 이 워크 끝내고 나서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거나 거기에 또 저녁 있는 삶, 여기에 더 집중해서 만약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내가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다른 시간에도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습관에 관한 것이고 습관이 좋은 사람, 반복해서 하는 습관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습관이 좋으려면 감사해야겠네요. 그죠? 그것도 뭐, 네, 그렇겠죠. 감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순간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참 행복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 무슨 아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행복하다보다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막 그런 기분이지 사실 이 행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가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게 계속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모호한 구분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 도파민이 막 폭발하듯이 이게 이제 행복한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언어적으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가난하지만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번 그 행복도를 측정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설문으로. 영어로 뭐 막물점 Are you happy라고 물어볼 거고 한국말로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말로 행복이라는 말과 영어로 해피라는 말의 경중을 따지면 한국말의 행복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한 개념이에요. 근데 영어로 행복을 느낀다, 해피라는 말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맞아. 그 메뉴 중에 해피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게 가벼운 것 같은데 한정식 집에 갔는데 행복식 이런 게 나오면 되게 거창한 게 나와요. 행복식 하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메뉴가 나와야지. 이게 행복식이고 이럴 것 같은데 해피밀은 되게 싸도 해피밀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해피밀 사주면 정말 행복해요. 진짜 해피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이 말 하나, 언어 하나만으로도 다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 수치를 따져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 비교를 해서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수치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저는 일단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최근에 김창완 씨가 책을 내셨는데 김창완 씨의 책 제목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예요. 우리는 이제 완벽한 정확한 동그라미를 생각하는데 적당히 찌그러져도 사실 동그라미거든요. 맞아. 원래 동그라미는 찌그러지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면. 그게 사실은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럼 언제, 동엽 오빠는 언제 도파민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분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알 것 같지만 아니, 혹시 저도 모르니까. 뭐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분비됐던 가장 많이 분비됐던 그 시기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뭐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12각형 정도 되고 와이프는 한 18각형 돼서 처음에 딱 이렇게 맞닿았을 때 뭐가 좀 어슥어슥 막 걸려요. 걸리고 그런데 그게 계속 어슥어슥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원이 이렇게 되는 맞아갈 때. 그 순간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됐던 그 기억이 나요. 예. 제가 너무 지금까지 모범적인.
제가 지금까지 약 30년간 신동엽 선생님 방송 보면서 제일 진솔된 순간. 아 그래. 역시. 관계에 대한 감동이다. 기하학적 설명. 자,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선아 씨는 지금처럼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잘 알아서 챙기는 스타일 같아요. 새로움을 그래? 즐기고 다행이다. 도전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도파민 분비되는 메커니즘을 찾는 건 건강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네.